자, 이재명 대통령 재작년 1월 2일 날 불의의 필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총리실 이하 국정원 경찰이 다 나서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테러로 인정을 안 하고 묻어버린 상황에서 이 가해자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후 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금전관계나 정치적 목적마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정권이 유야무야 이걸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기획한 놈은 지금 그때도 이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김건희가 아마 사람을 썼을 거다. 퇴역군이나 이런 걸 썼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이 새끼 일반 공무원 아니다. 영등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요 앞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 과거나 전력이 없는 거 봐서는 어디서 특제돼 갖고 말년에 공무원 한 거고 얘 출신은 반드시 군 특수부대나 이런 쪽에 있던 사람이다. 칼을 다루거나 이거 했던 것들이 심상치 않다. 김건희가 오비한테 연락을 많이 했다 이러잖아요. 그쪽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별동대를 만들어서 김태호 밑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가 지령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방송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행위가 취해졌을 때 국정원 소속으로 보여지는 공작원들과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도 개입을 해갖고, 핏자국을 지우고, 셔츠를 없애고. 너무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죠. 심지어 나중에는 헬기 문제를 들고 일어나고, 그걸 희석시켜갖고, 다른 이슈로 돌려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총리실 이하 국정원 행안부, 경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엮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나서갖고 그림 받아먹었던, 그림 주고 국회의원 하려다 날라갔었던 김상민이가 나서갖고, 이거 카타칼이다. 이거 테러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해갖고, 결국은 이걸 테러 사건으로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테러 사건으로 지정이 돼야 그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테러 사건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정원에 있다고 합니다. 즉 국정원에서 요건 정치적 테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테러 사건으로 접수가 되는 건데 그 자리를 김상민이 차장으로 차고 앉아갖고 주변에서 이거 정치 테러 규정해서 조사해야 됩니다라는 걸 기어이 막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금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었고 박선원 의원이 박선원 의원이 이걸 만들고 있고 이와 관련한 재조사가 그리고 국정원을 통해서 이걸 테러 사건으로 규정한 테러 사건으로 이걸 재조사하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관계기관장들이 이 테러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중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흉기 습격으로 목 부위 부상을 입었었죠. 그 당시 바로 열상이다부터 시작해서 상처가 심하지 않다. 네. 긁혔다. 맞습니다. 종이칼이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확인되지 않은 그런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시급하게 사건을 축소시키고 덮는 듯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흉기가 있는데 국정원 공식 보고서는 카타칼이라고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 관계자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국무총리실이 20일 날 위원회를 열고 이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100% 김건희와 김충식의 사주에 의한 김태호 밑에 있었다고 하는 북파공작원 오비들의 조직, 그 별동대가 움직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 범인 찾아내가지고 범인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 금전관계라든지 과거의 하고관계 찾아내갖고 얘가 실제로 은퇴한 북파공작원이 맞고
얘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금전적으로나 뭔가를 보상해 주려고 했던 접촉이 있었던 거 확인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교회 장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리 와 있었던 국정원 관련한 부산 지부 1, 2번 그 국정원 요원들부터 나중에 이 사건을 접어버린 부산 본청에서 나왔다고 하는 수사과장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김상민을 비롯한 국정원장들, 여기 은폐에 가담한 애들까지 한꺼번에 다 잡아야 됩니다. 이건 테러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한 어떤 사람에 대한 살해로 해갖고 살인 미수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테러였고, 여기에 민간인이 아니야. 우연히 이 사람이 거기 있다가 이거 눈에 띄어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재명을 노렸고, 이걸 방조하고 이러한 테러를 할 수 있도록 경계라든지 경호라든지 그 이후에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고 하는 공권력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 못지않게 큰 사건으로 확인하고 이 부분을 재조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걸 통해서 추악한 실상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 김태호 안 잡아가고 있나? 왜 지금까지 김태호에 대한 처벌이 없나? 이게 사실상 김태호를 깜방으로 보내는 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워낙에 확보된 증거가 많습니다. 맞아요. 아닌 거 알잖아요. 영상도 아니, 있고. 김진성이 부동산에서 발견된 그 연습한 흔적들, 그 당시에 찍어놓은 것들 다 많아요. 칼도 갈았고 그 습격 그 피습할 때 영상도 다 남아 있고 물 청소하던 경찰 새끼들도 다 남아 있고. 그 영상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범행 당시에 생중계 영상, 그 수많은 유튜버들 그 상황을 다 찍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도 방송에 내보내지 못하게 통제를 했었거든요. 박선원 의원이 습격 당시 장면, 그러니까 칼에 찔리는 장면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애초부터 칼을 양날을 다 갈았던 이유, 그리고 정확하게 목을 노린 이후에 칼이 닿자마자 손을 비틀어가지고 진짜 경동맥을 상하게 해서 치명상을 입히려고 했던 그 동작들까지도 전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동작이나 어떤 그런 움직임이나 준비가 아닙니다. 얘는 반드시 배우를 찾아놓고 보면 특수공작원 내지는 군에서 특별한 이런 류의 암살 테러 업무를 담당했었던 이 비밀 보직에 있었던 사람이 맞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털었어. 김진성 관련해 갖고는. 이게 이제 국정원이 이게 수사 대상이 된 거죠. 국정원에서 이거를 커터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테러가 아니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김진성이라는 개인이 그냥 이재명 당시 대표를 그냥 찌른 거야. 그게 끝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 사람이 흉기를 들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경찰들이 일부러 그 접근 경로를 열어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5년 받은 이상민이 51년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